생각보다 치료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만족감이 높으세요. 비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퀄리티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비문증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문증이 있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종결자 윤용현입니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눈에 날파리가 보이나요? 눈에 뭐가 떠다니나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나도 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꼭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눈에 초파리가 보이고 눈에 뭔가가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안과를 가세요. 안과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때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비문증 외에도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고 빗번짐이 있다. 마찬가지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둘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보세요. 동맥경화가 생기면 눈이 뿌옇게 되고 그 다음에 흐릿해진다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이전에 제가 경동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동맥경화라는 거는 황반 변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동맥경화라는 거는 눈의 시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시력을 상실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이 동맥경화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내경동맥에 생겨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피가 와류가 생기게 되고 피가 와류가 생기면서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에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동맥의 내층에서 피가 잘 못 가게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눈이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고요. 뒤쪽에서 목 뒤쪽으로 가는 척추 쪽으로 가는 동맥이 하나 있거든요. 이 동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눈이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런 분들 특징은요. 아침에는 눈이 뿌옇지 않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눈이 뭔가 뿌연 느낌이 들어요. 자, 비문증 같은 경우에도요, 누웠을 때 나타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돌렸을 때 나타나는 사람과 늘상 나타나는 사람에 따른 타입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는 비문증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환자들도 있고요. 근데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동맥을 해결해 주는 건데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운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목이 좀 두통 같은 게 있으면서 약간 이 위쪽으로 가면서 비문증이 있다. 이런 것들은 척추동맥 이렇게 연관이 된 비문증이거든요. 이건 치료하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보다 점심이 되면서 목이 계속 아파지고 그리고 이 어깨 뒤쪽으로 견갑골인 대로 통증이 있다. 마찬가지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 그 동맥과 그 다음에 그 근육이랑 이런 사이에서 눌려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격한 운동을 한 다음에 어지럼증이 생겼거나 특히나 이제 댄서 분들 있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 분들 혹은 복싱을 한 분들 그 다음에 비문증이 생겼습니다. 망막도 괜찮고 나머지도 다 괜찮대요. 이런 분들의 비문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근육의 손상이 돼서 그 손상이 된 부분이 동맥과 연관이 돼서 피가 잘 안 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문증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고 안과적으로는 다 정상이에요. 즉 제가 말하는 비문증에서 안과에서는 전부 다 정상이어야만 되고요. 이때 루테인을 맨날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비타민C 물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 부분만 국소적으로 혈관이 손상이 돼서 그런 거고요. 혹은 그 부분에 인대 손상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몇 가지 특징들을 더 가르쳐 드릴게요. 내 머리에 무게가 느껴진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 머리가 좀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대두예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좀 안 좋고요. 항상 묵직한 느낌. 그거를 foggy hair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래서 묵직하다. 혹은 둥둥 떠 있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호흡이 좀 가빠지거나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도 있고요. 눈이 흐릿하게 보이면서 비문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목뼈 주변에 경추 1번과 그 다음에 머리 쪽, 그 다음에 경추 1번과 2번 있는 뼈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아틀라스를 잡아준다 하거든요. 아틀라스가 그리스에서 이렇게 지구를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를 잡아주는 도수치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 주사치료나 그 다음에 도수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를 통해 가지고 좀 잡아주는데요. 시간은 꽤 걸려요. 시간은 꽤 걸리지만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 안 됐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있거든요. 뭐 주사 치료에서도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때 또 어지럼증이 동반되면 좀 위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다르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 이런 비문증과 동반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명확하게 의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를 할 때 놓치지 않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찾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만족감이 높으세요. 비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퀄리티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비문증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문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글씨처럼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빛이 이렇게 밝을 땐 잘 모르는데 빛이 어둡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 이런 거를 비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다른 증상들을 총종합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고요. 먼저 안과에 가셔서 그런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저처럼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도수치료나 아니면 주사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보시고 그리고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왜? 사람에 따라 조금씩 타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비문증 치료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게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골정결자 그리고 항노화 전문의 윤용현입니다. 감사합니다.